TMF 관련해서 또 마무리. 나라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TMF가 환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제 송 작가 TV에서 짚었던 것처럼 환불이 아니라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고 지금 이 기사가 얼마나 피해자들한테 가식적인 기사이며 이게 지금 UMF의 입장을 덮어주기엔 언론 플레이인지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 소비자 측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는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총 2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총 3천억 원 신청 접수를 시작해서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 원의 유동성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5,600억 중에 일반 소비자한테 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 납품업자, 그러니까 물건을 UMF에 납품하고, UMF에 납품했으면 이미 소비자한테 돈이 들어간 거죠. 네. 이런 사람들 중에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금액으로 갖고 일부씩 쪼개서 줄 겁니다. 이 양아치 같은 것들이 꼭 그래요. 내가 돈을 준다 그러면 금액이 적은 순서부터 완급을 쳐주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업체들을 실사를 해가지고, 미룰 수 있는 데는 밀어주고, 줄 수 있는 데는 주고, 이렇게 실사를 해갖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양아치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비율대로 나눠줘 버려요. 3천만 원 빚진 사람 1,000만 원, 300만 원 빚진 사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치 성의 표시를 한 것처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완불을 받는 업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왜 5,600억 갖고는 수도 안 되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1조 원 수준의 뭐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조 원 중에 5,600억은 정부 대출이에요. 따라서 이 정부 대출이라 이 돈을 업체한테 줬다고 했는데 이 돈을 빌려준 건지 지급한 건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빌려준 겁니다. 못 받은 물건 값의 일부를 절이라는 이름으로, 무이자라는 이름으로 빌려준 거라서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업체가 고소란 이걸 받아야 돼요. 왜? 이거는 유동성 재원이잖아. 지원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 국가도 받아야 되는 돈이란 말이야. 근데 위메프가 이 돈을 지들이 돌려주지를 못하는데 정부가 있는 사람한테 우선 주겠어요? 대출 형태로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일반 사람들한테 현금 상품을 내고 물건을 못 본 사람들한테 환불을 완료할 거다 그랬는데 이게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빚을 다른 어음이라든지 어떤 이런 다른 채권으로 살짝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5,600억의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티몬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이걸 현금으로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돌려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이만큼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상품이나 전자지급결제, 피지에서 발행한 것들을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환불 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전에도 어저께도 말했지만 막대한 환불 수수료의 책임은 이거를 계약한 계약자한테 떠넘길 거란 말이에요. 피지가 100% 안 돌려줘요, 그 돈은. 이미 비용으로 수수료로 녹아버렸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자 손실을 감안하고 받는 환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따져놓고 보면 보상을 받은 게 아니야, 이거는. 손실을 감안하고 여기서 퉁칠까야. 왜? 피지에 있던 돈은 어차피 피지사가 쥐고 있는 돈이야. 위메프나 여행사로 가야 될 돈이야.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환불해주는 건 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문제는 수수료를 얼마를 깔 거냐는 거지. 보통 얼마를 까고? 여행 상품이면 50% 이상 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감안하고 그래도 우리는 환불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50%는 누구 줄 거예요? 자기네가 먹어요, 피지사가? 그렇지. 아니 피지사가 문제 있어. 피지사는 원래 계획대로 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업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는 법적으로 손해볼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당연한 거고 또 그게 상법상으로. 피지사가 무슨 범죄자가 아니잖아. 고의로 부도를 일으키거나 미지급을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상품권과 포인트를 팔아먹었던 해피머니를 비롯한 이 포인트들이란 말이에요. 상품권 판 거란 말이지. 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상품권을 쓰지도 못하고 환불받지도 아이고. 못하고 있는데요. 팀원 위메프가 해피머니 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팔았고 또 최대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외식 브랜드나 게임 업계 또 네이버페이 등 가맹점들이 사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품권으로 뭐 이런 거지. 뭐 네이버에 가서도 쓸 수 있고 뭐 어디에서 쓸 수 있고 제휴를 다 맺어놨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제휴를 맺어놓은 상품 초기에 내가 이 상품권을 등록을 했어. 그럼 이제 그 상품권에 대한 권리 금액이 등록한 회사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거기서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상품 중에 예를 들어 뭐 50%를 썼다. 5만 원짜리를 3만 원 썼다 그러면 2만 원짜리 그쪽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걸로 등록을 해갖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 현금화 내지는 시용화에 걸쳐 놓은 거. 그리고 그 중에 쓰고 남은 거는 돌려받을 수 있지. 그 돈은 네이버에다 꽂았든 어디에 꽂았든 돈으로 이미 들어간 거니까. 문제는 상품권을 사갖고 쥐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등록 안 하고 그냥 쥐고 있던 사람. 그렇죠. 이거 다 백지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할 때 등록을 하려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등록을 해야지. 한데 지금 이게 10% 싸니까 내가 어차피 내가 뭐 두 달 있다 쓸 건데 거니까 미리 사놓으면 이 돈을 이거 팔 때 사놓으면 200만 원짜리 여행 180만 원에 갈 수 있네라는 마음으로 상품권을 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걸 아직 등록을 안 했어. 상품 여행 일정이라든지 결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백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위메프가 발행한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한 업체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위메프에서는 그건 인수 못 해요. 업체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게 무슨 소비자 구제냐고 사실은. 언론이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1, 2, 3, 4 방안 중에 뭐 하나도 시원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이거를 했다는 걸로 해갖고 야 벌써 1조 원이나 변제를 했어 2조 중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채무 이거 그냥 나중에 이제 회사 합치기로 했으니까 전환사채로 그냥 받아. 이런 유에 이걸 클리는 거야. 빚을 1조를 갚았다고 우길 거라고. 이거는 나중에 아예 백지를 못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조건에 50% 손실 보고 환불할래? 아니면 은행 빚이라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물건값 달라고 지랄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해서 받은 걸로 해서 그냥 입 닫고 기다릴래?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정말 개양아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송 작가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게 예전부터 이런 짓거리 하던 놈들의 수법인 거예요, 수법. 지금 이 새끼들이 Q10이라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인수해가지고 운영할 때부터 일본에서 저리 자금 빌려갖고 이거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네. 일본 경제가 이제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시절에 돈을 빌려갖고 이걸 인수를 한 거야. 사실상 주주가 일본 은행인 큐텐을 인수를 한 거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주식 가치 교환을 해갖고 손실 났던 티몬이나 이것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저거 분명히 빚 안고 인수했을 거다. 그리고 빚을 더 많이 만든 거다 그랬잖아. 그런 과정 중에 그 회사들한테 돈을 뽑아갖고 미국에 있는 위씨를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위씨 역시도
빚을 안고 회사 명의를 사온 거예요. 네. 이게 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랄합니까, 수법이. 네, 당초에 큐텐 측이 밝힌 위 씨의 인수 규모가 약 2,300억 원인데 실제로 구영배가 지급한 대금이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걸 또 팀F에서 대여한 돈이고 이 자금에는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대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2,400억짜리를 빚 2,000억을 안고 400억을 현찰을 주고 사들인 거예요. 이미 망해버린 회사를. 근데 이제 얘가 이걸 몰랐겠냐고. 알면서. 알면서 지들끼리 끼리끼리 헤쳐먹는 거예요. 낄낄대면서. 왜? 나도 어차피 이렇게 사가지고 또 팔아먹을 거거든. 이렇게 해갖고 주가 끌어올리고. 올리고 나 이득 얻은 다음에 팔아먹을 거거든. 그렇게 해서 아마 내부자 정보를 통해갖고 이거 하면서 겉으로는 2,400억 미국 최대 아마존과 경쟁하던 모바일 쇼핑몰을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을 거 아니냐고. 그럼 큐텐 계열사들 그때 다 주가들 천정지부로 올랐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맹이 까고 봤더니 이미 영업도 거의 추락해갖고 뭐 전성기 때 6분의 1, 8분의 1로 떨어졌고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테무나 이런 쪽으로 다 이탈해버린 회사라는 거 아니야. 이따위로 하면 아마존이 부채가 쌓이면 이 새끼는 아마존도 인수한다고 나섰을 거예요.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반복되는 사기의 연속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새끼한테 구조조정을 맡기고 자율적으로 회생을 해보라고 던지니까 야, 나 망해서 한 푼도 못 받을래? 50%라도 손실 보면 받을래라고 하면서 지 돈 한 푼도 안 쓰고 나라에서 빌린 6,500억하고 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갖고 빚을 1조 원을 갚았다라고 지금 퉁을 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1조 원을 갚았으니까 전체 부채 중에 뭐 2조 5천원이 3조 원이 될지 모르지만 갚았고 능력도 있고 앞으로 통합된 회사가 잘 될 거니까 나머지 빚은 전환사채로 니들이 주식으로 갖고 가! 라고 마무리를 짓고 저는 유유히 빠져나갈 거란 말입니다. 아는 일이고, 아는 수법인데, 송 작가가 알 정도 되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제 전문으로 하는 다 경제지나, 담당하는 검사들이나, 이거 모르겠냐고. 다 알죠. 알면서도 당장에 회생, 파산 신청 받아가지고 회생으로 넘겨갖고 자산 동결, 부채 동결해갖고 국가가 나서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새끼한테 한 달 동안 말미를 주니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주가 조작인 겁니다, 이것도. 특히 위 씨에 이제 큐텐 자금을 넣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한창 상품권 할인을 많이 그래요. 했어요. 그때 상품권 할인해서 끌어들여갖고 늘린 재산. 왜?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네. 물건 팔아서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상품권 10% 깡을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돈을 확 땡겨가지고 그 잉여 자금을 갖고 여기에 이걸 인수한다고 해놓고 이걸로 주가를 졸라게 띄워서 주가 조작 헤쳐먹었을 거라고. 그거부터 조사를 해. 그 과정 중에 헤쳐먹은 주가 조작범들 안에 구영배에 돈이 있다니까.